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고민 끝에 네,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저 또한 아보전 피해자라서, 그러셨군요. 네, 그 작년 작년에, 네, 11월 28일 네, 금요일, 11월 28일에, 금요일 오후 2시경에 네, 이 애기 아빠란 사람이 직접 네, 아보정 이제 아동 전문기관에다가 네, 전화를 해서 네, 애기를 좀 데려가 주라고 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애기가 그렇게 이제 보내지게 된 건데요. 그 어떤 사유로 아빠가 보내게 됐나요? 이제 애기 아빠란 사람이 이제 송전 전기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송전 전기원? 네, 어, 송전탑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네, 뭐 한 달에 800에서 1000까지 네, 수입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애기 아빠란 사람이 이제 도박이랑 유흥에 빠져서 어, 이제 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가져다 음, 주지 않고 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그거로 인해서 말다툼이 몇 번은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2층 2층 집에서 새 들어서 살았는데 이제 음, 1층에는 집주인 부부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저희가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2달 정도 이제 월세를 밀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좋은 감정이 없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이제 시끄럽게 하고 하면은 음,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몇 번 왔었던 건 맞는데, 음, 2차 경고는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네, 얘기가 있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은 네, 강제 입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는 받았는데, 이제 2차례 이제 경고를 들었으니까 이제 3차례니까 한 차례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기 아빠라는 사람이 직접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부부싸움 한 적도 없는데 부부싸움 했다면서 거짓말로 신고를 해가지고 음, 당시 그 애기가 이제 안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고 있던 애기를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는 네, 직원 2명이서 데리고 가려고 하길래 네, 이제 제가 울면서 아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 직원 중 한 명이 남자 직원분이 여자에게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음,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경찰을 신고를 해서 아기를 데려가겠다 해서 112에다가 신고를 했거든요. 네, 갖고 이제 경찰이 오게 됐는데 네, 그 경찰 틈을 타서 이제 자고 있던 아기를 안고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출동한 상태에서, 네, 근데 정말로 음, 그 사람 말 들으라면은 만약에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뭐 집에 뭐 물건이 뭐 너저분하게 널려 있다든지 뭐 애기가 안 자고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뭐 부부싸움의 흔적도 없고 그 애기 음, 아빠란 말만 듣고 자고 있는 애기를 데리고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래갖고 너무 황당하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평생 울 거는 다 울었고 이제 계속 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해서 그럼 어디로 갔냐, 어디로 다음날, 갔는지만 좀 알려주라. 그 다음날, 그런데 그 다음날,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일날 전화한 거예요, 그 다음날. 네, 그 당일날 그러면은 음, 어디로 갔는지만 좀 알려주라. 근데 네, 알려줄 수 없다 해서 그때 이제 12월 달 눈 오고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네, 뭐 슬리퍼 신고 몰골로 뭐 잠바 같은 것도 걸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가서 그 어디 있는지 찾겠다고 네, 강주에 있는 뭐 고아원은 전부 다 음, 찾아다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음,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아원 찾아다닌 거예요. 네. 근데 강주에서 얼마 동안 찾아다녔어요? 한 4시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4시간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육시설이 여러 군데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네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전남 광주인가요? 경기도 네, 네, 전남 강주예요. 전남 광주. 네. 그래서 네 군데 정도 되니까 이제 세 군데는 이제 하긴 했고 얘기가 없는 거를 네, 한 군데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한 군데를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시보호소라는 곳에.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엄마가 이제 데려다가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혼자서 양육을 하려는데 그럼 애기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버지한테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네. 친모에게 양육권이 없고 그거를 뭐 증명을 하려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친자 검사를. 그래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 때문에 어떻게,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모한테 뺏어가 놓고, 네,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 네. 음, 그 애기 이제 데려간 당일날 이제 김치 냉장고에 있는 뭐 산모수첩도 직접 가져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모에게 양육권이 없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오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어느 정도 나이 때 그랬나요? 아기는 14개월 때 그랬어요. 14개월 때. 14개월. 네, 제가 이제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몸조리도 못하고 이제 음, 뭐 산후풍, 뭐 산후우울증도 걸린 데다가 네, 애기 아빠라는 사람이 뭐 이제 뭐 도박까지 손에 대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말다툼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음, 신고는 1층에서 들어본 거고요. 네, 2층 집주인 부부가 이제 신고를 한 거고. 음. 일단은 네, 집주인만 신고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아빠가 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일이 커진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지금 아빠는 신고를 한 거라. 지금 아빠는 어떤 상태예요? 이제 아기가 이제 입소되고 나서 네, 더 이상 이 남자랑 생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그냥 헤어져서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저 혼자. 뭐 이혼 소송까지 벌써 이혼 절차까지 밟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2개월 동안 양육권이 없다 해서 네. 제가 변호사를 만나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무슨 그게 알았고요. 입소 후에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데 네. 현재 무슨 이혼 서류, 이혼 소송까지 밟고 절차를 밟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아니요, 이혼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임신 8개월 때 내 애기 아빠가 이제 도박에 손을 대니까 이제 생활비조차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것 같으면은 이제 미혼모 센터도 들어가 봐야 될 상황이라 네. 그래서 이제 미혼모 센터로 들어가려면은 혼인신고가 안 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 아빠란 사람은 혼인신고를 요구를 했지만 저는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서류상 뭐 이혼하거나 막 이혼하고 말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혼인신고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떨어져만 지내면 네, 이런 상태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미혼모 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래서 변호사님, 께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님 네,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뭐라고 네, 찾아갔는데 하셨나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친모에게 양육권이 없냐. 음,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아버 전에 다시 전화해갖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음, 친모에게 양육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음, 어? 내가 좀 기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기가 신청도 할 수 없고 얘기를 음, 데려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시청도 찾아가고 뭐 가정폭력센터도 찾아가고 아버님도 찾아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청도 찾아가고 다 저 혼자 찾아가죠.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 음,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제 목사님한테 음, 대표님한테 네, 전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음, 현재 그 변호사님 뭐 그때 얘기했는데 변호사님한테 한번 그냥 상담만 받은 거지 직접 변호사님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상담만 받았고 이제 제가 이제 음, 소송에 대해서 음, 질문을 드렸거든요. 음, 근데 소송 특정상 기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뭐 돌려받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쪽으로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쪽에서는 네. 고 그래서 그래서 보류한 거죠. 뭐 정확하게 뭐 소송으로 가진 않았고 아직. 네, 그러면 소송으로 가진 않았어요. 아버존 피해자 모임 쪽에 카페에도 가입이 되셨나요? 네, 지금 아버존, 거기서 보고 음, 그 일의 아버님 음, 그 사연 보고 나서 저도 네, 좀 뭔가 좀 희망이 있을까 싶어서 예. 애기 돌려보낸 거를 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대표님을 통해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네. 11월 24일, 그러면 12월, 1월, 2월, 벌써 3개월, 4개월이 다 돼가네요. 네, 애기 못 본 음, 지가 지금 그냥, 4개월이. 그렇죠. 애기도 못 보고, 안 알려줘. 어디 있는지는 알았고, 장소는 알았고, 어디 있는지는 그 당일날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출생했는데, 출생 신고는 했었나요? 네, 출생신고는 이제 애기 아빠라는 사람이랑 같이 구청에 가서 했거든요. 아, 그러면 아빠 쪽으로 돼 있나요? 그게 어떻게 돼 근데 있나요? 그, 애기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면은 네. 제가 나오거든요. 친모라는 게. 아빠도 나오고, 예. 네, 둘 다 나오는 혼인 상황이거든요. 신고는 안 했지만, 네, 이제 부모로 이렇게 등재돼 있다. 네, 현재 아이가 출생 신고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도 저쪽은 친모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유전자 검사를 해오라. 네. 그 이런, 말을 제가 음, 전화할 때마다 그 음, 말로 2개월을 괴롭힌 거예요, 저를. 근데 저는 음, 아기를 이렇게 강제 입소시켜갖고 못 본 것도 서럽고 너무 예, 힘든데 일어나 못 해줄 망정. 아, 음, 그럼 당신 친자검사 해야라. 친모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친자검사를 해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진짜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음, 국민청원도 막 올리고.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현재 아버존이 광주 아버존 한 군데만 있나요? 어디 북부 남부 뭐 있나요? 어떻게 정확한 명칭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네, 오남동에 그 위치한 비꼬 아동 전문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한 군데인 걸로 알아요, 광주는. 광주 문암동의 빛골 전문기관이요. 빛골 아동 전문기관. 네. 그래요. 제가 이 기간에 진짜로 상처를 음,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많은데 이걸 다 말하자니 음, 유선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음, 광주에서 제가 대표님이 뭐 서울에 계신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서울까지 가서라도 가능한 일 음, 있더라도 그만큼 음, 제가 지금 엄청 답답한 심정이라. 그러시군요. 일단은 뭐 언제든지 뭐 와서 한번 만날 수 있는데 일단 네, 현재 그 아보존 사람들 빛골 네, 아동 보호 전문기관 거기 쪽이랑 대화를 할 때 혹시 통화한 걸 녹취한 거 네, 네, 있나요? 전부 다 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해놓은 상황이라서요. 그러시면 네, 그 애기 입소되고 그러면 나서 이제 첫날에 통화를 음, 했는데, 아, 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음, 정상적인 기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음,
보통 이제 아기가 입소가 되면은 일요일 말을 못 해줄 망정 뭐 친자 음, 검사를 해와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음, 하니까 네네. 아 이건 좀 녹음이 필요할 것 같다 혹시 음, 모르니까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됐거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증거 그러면, 자료는 다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네, 부모한테 데려가 놓고 네, 이거를 엄마에 대해서 친모인지 알 수 없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네, 해라. 이런 네, 식으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나요? 아니 법은 뭐 판결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음, 애기 아빠가 전화를 해서 애기가 입소가 된 거라, 뭐 주변 음, 신고에 인해서 애기가 입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법원 판결 그런 거조차도 없거든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은 뭐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애기를 이제 강제로 이제 데려가 놓고서는 음,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애기 입소된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요. 제가 이제 음, 애기가 보고 싶으니까 코로나 음, 때문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진을 몇 장 받았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고아원이고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진 한 장 한 장 다 확대해서 봤어요. 혹시 음, 이상이 없는지, 네, 있는지. 아니, 근데 세상에 애기 이마랑 눈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확대해 음, 보니까. 그러면 이마랑, 얘기를 정서적 학대라고 데려가 놓고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서부터 음, 심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 뭐냐? 왜 애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냐? 보육시설 측에다 물어보니까 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기들이 이제 처음에 입소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보고 음, 말을 못하는 애기라서 어? 머리를 바닥에다 박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낯선 환경이라고. 낯선 환경이라 적응을 못해서 이제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음, 자기 표현을 이제 머리를 바닥에다 박는 그 행동을 한대요. 아기가, 네. 어, 진짜 그 말 들었을 때, 와, 음, 이게 얼마나 진짜 힘들고 괴로운지. 진짜, 그럼, 뭐, 전혀 아이에 대한 정서학대, 네, 감금학대를 하고 있으면서 부모한테 네, 정서학대를 핑계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네. 이렇게 감금하고 있는 상황. 이게 심각한 인권 침해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정서적 학대라고 말도 안 되는 뭐 이유로 네. 데려가 놓고는 애기가 보육시설에 입소된 지 2개월 만에 이마에 눈에 멍이 다 들어있으니 이거는 뭐, 누가 이 애를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아빠는 아버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빠는 데려가라고 했지만 엄마는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해. 네, 그러면 당연히 친권을 갖고 있는 엄마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빠가 키울 수 없으면 엄마가 키우겠다고 하면 엄마한테 줘야지 자기들이 뭔데 이 아이를 데려가서 정서적 학대다, 부부싸움 조금 한 걸 갖고 핑계를 대서 네, 완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리고 이제 아이, 둘이 이제 다툼이 있어서 이제 네. 폭행 건으로 이제 뭐 법원까지도 갔었거든요. 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까지도 다툼, 갔는데 다툼이 있어서 제가 폭행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가정, 누가 때렸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인 음, 상태인데 음, 피해자에게 아니 맞아서, 남자한테 그렇게 피해 당한 것도 서럽고 억울해 죽겠는데 애기까지 이렇게 강제로 어, 분리시켜서 못 보게 하면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서 법원까지 갔는데, 가정법원, 네. 어디 법원으로 갔어요? 뭐, 행정법원으로?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음, 가정법원이라는 데가 한 군데 음, 있거든요. 가정법원으로 가서 네. 억울해갖고, 그렇게 남편을 어떻게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고소도 안 했어요. 그냥 애기 아빠라는 이유 음, 하나로 음. 고소도 안 했고 사건 처리도 안 했고요. 오히려 탄원서까지 써서 가정법원은, 내줬거든요. 가정법원은 어떻게 갔어요, 그러면? 고소도 안 했는데. 이혼 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서를 받잖아요. 네. 조서를 받는데 이제 애기 아빠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도 음,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법원까지 넘어가게 된 건가 봐요. 어, 법원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재질이 좀 나쁘니까 제가 음, 이제 처벌을 원치 않아도 법원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음, 이제 애기 아빠니까 저는 이제 탄원서까지도 내줬거든요. 어, 그 이후로 탄원서까지 가졌군요. 어쨌든 네, 이기를 생각해서. 네, 어, 그래서 재판이 들어갔나요? 네, 재판이 들어갔고 지금 1차 판결은 나 있는 상태고요. 1차 판결이 2차 들어갔어요. 재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차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판사님한테 이제 사정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음, 벌금을 물더라도 음, 결국에는 애기랑 저만 손해인 거고 음, 사회봉사를 내려도 사회봉사 이제 예전에 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직접 제가 운전해가지고 음, 거기 뭐 보호관찰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보호 조치도 내리면 결국엔 제가 손해인 거라 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혐의로 그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알았다고 알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혐의를 요청했는데, 네, 판결은 어떻게 났나고요? 1차 판결이.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무혐의로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판사님께서, 네, 음, 근데 뭐 2차 판결까지 받아야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2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네, 음, 진짜 이게 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얘기는 입소돼 있고 재판에 사건은 넘어가 있고 남편은 지금 일은 하고 있어요?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고, 헤어져서 연락은, 소식은 못 듣고 있는 거죠? 아니요, 네. 도박할 돈도 없고요. 음, 일도 안 해요,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얘기 입소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네,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네. 저 혼자서 지내고 있고요, 아무 소식 못 지금은.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아니 합의금이 아니라 이자료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음, 분할할 재산도 없고 그냥 몸만 음, 나왔거든요. 얘기는 뺏긴 상황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음, 모태방 음, 숙박업소 전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갔거든요. 친정하고, 네, 친정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진짜 눈 오는 날, 폭설 오는 날 음,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음, 빌면서 사정을 했어요, 울면서. 음, 제발 거처라도 하나 마련해 음, 주라고 애기라도 데려다 키울 수 있게.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처는 마련하게 되었고요. 거처 음, 마련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이 있어야 애기를 데려다 키울 것 같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네, 일을 하면서 저축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적금을 들어놓은 것도 있고 음, 지금 뭐 친정 아버지나 친정 엄마나 애기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향이 있으시니까 음, 같이 구청에도 가고 아보전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애기를 음, 돌려보내주라. 함께 갔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음, 이제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일단 애기가 어떻게 입소가 됐던 간에 음, 절차와 프로그램을 걸쳐야 집에 보내줄 수 있다. 똑같은 음.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프로그램인데 계약도 없고,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실례지만 네. 우리 애기 엄마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올해 31살이에요. 31살이었고, 네. 음, 그래요.
이런 일방적으로 끌고 가놓고 네, 어쨌든 뭐 빌미는 줬지만 이쪽에서 친모가 그리고 같이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네. 우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준다는 네, 거예요. 거주에 보내줄 수 있다고 네, 자기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아이를 묶어놓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자기들의 그 전유물처럼 생각하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이 내용은 일단 명백하게 어, 그쪽에서 부모한테 접견도 안 시켜주고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친모를 인정 안 해주는 터무니없는 네, 사유를 대고 있고 네, 주민등록상에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 그 아이에 대한 것 띄면 네, 가족증명서에서 띄면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나와요. 그런데도 친자 검사를 해오라, DNA 네, 검사를 해오라. 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대는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네,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는 이제 변호사가 친모에게도 양육권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보내줄 수 없다. 기각 신청도 할 수 없다. 아직은 이르다. 네, 모든 게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이렇게 계속 핑계만 대고 날짜만 계속 미루는 것 간- 아, 날짜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쪽에 담당자나 누구 통화하신 분 이름을 네.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이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박준범 상담사라고 주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임이에요, 주임. 준범 주임. 네, 아까 말씀한 대로 핏골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 핏골에 있는 광주죠. 핏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네. 박준범 주임인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연락처를 확인해야 일단 되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연락처를 다시 전화 끊고 주시면 다 찾아서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요? 아니 꼬맹이 그쵸 어머니 이름. 아, 애기 이름이요? 애기 이름이랑 제 이름이요? 네네. 정태성이고요. 애기 이름 정태성. 정태성 네,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고 네, 제 어머니 이름은 양완화예요. 양완화 네, 양완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친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이를 찾고 싶었고 돌려받고 싶은데 저쪽에서 자꾸 네, 다른 사유만 되니까 빛거울 아버전에 박준범 주임 또 그쪽에 기관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네. 다음 주에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어떤 사유가 됐는지 인권 침해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아이를 무조건 붙잡고 엄마 면접도 안 시켜주고 그 아이를 그대로 강제로 가둬놓고 또 이제 그 신체적으로 네, 면접은 이제 제가 저녁에 아기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네, 무단으로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요? 한 2주 전인가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찾아간 게 그때 언제예요? 무단으로 찾아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단으로 2주 전에 찾아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음, 영아 IC 보호소 직원이 보육 음, 교사가 이제 저를 본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보존에다가 잃는 것 음, 같아요. 음, 태성이 엄마가 음, 저녁에 찾아왔다 말도 음, 없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보존에서 하는 말이 접근금지 신청을 내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접근 금지 신청도 안 된 상태, 무법 네, 상태에서 데려가 놓고 네, 이제 접근 금지 신청을 한다.
네, 그 보고 불법 싶어서 상태. 보육원에 찾아가면은 접근금지 신청을 한다 이거에 그러니까 협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불법 상태로 데려갔기 때문에 가서 애 데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 사람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위법한 상황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접근금지 신청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접근금지 신청도 하지도 않고 데려가고 네, 감금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은 안 돼 있어요. 접근금지 신청은 안 돼 있어요. 이런 불법 상태를 갖고 뭐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위법 행위고 인권 침해 상황이니까 어머니가 잘못한 건 없고요. 이 사실 뭐 찾아가도 그거를 갖고 빌미로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위법한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고소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육원 음, 직원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자꾸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면은 음, 이게 무단 침입죄다. 무단 침입죄로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보육원 직원이 무단 침입이 아니라 네, 보육원 직원은 무단 침입이라고 얘기는 하겠죠, 자기들은. 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불법 감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불법 감금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보육원 직원이 무단 침입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남의 자식을 뺏어가서 감금하고 있는데 감금 학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음, 이거는 일단은 저쪽에서 불법 감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불법 감금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세요. 오히려 당신들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이거 인권 침해로 인권시민단체에 신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신고하겠다. 이미 해놓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바로 국가인권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신고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 끊고서 오늘 안으로 신고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아보전에서 이제 가정 방문할 때 서류 같은 걸 작성하잖아요. 장부 같은 거를. 버전. 근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아부전에서 이제 두 차례, 2차례 정도 가정 방문이 있었거든요. 애기 입소되기 전에. 근데, 입소하기 전에 자기 네, 입소 전에 방문이 두 차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고, 애기 아빠랑 애기만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애기 낳고 나서 이제 조리를 못 해갖고 산후풍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 뭐 침 치료나 뭐 그런 거 받으려고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없는 그 자리에서 불리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서류상. 그러니까 본인은 동의 안 하셨는데 아빠가 일방적으로 했다 이거죠. 네. 불리하게 서류가 작성이 돼도 이것은 친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만 얘기했지 그 친권이 아빠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게 서류가 작성이 돼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만 갖고 모든 서류를 충족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동의했다고 우기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네, 제가 이제 한방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네, 이제 아보전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애기 입소에 동의하냐.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애기 아빠가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애기 아빠를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들으라고, 애 입소 동의한다고 오늘 당장이라도 보내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녹취가 된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거든요. 녹취한다는 말도 없었고, 이기 입소에 동의하냐고 물어서 네, 아빠를 혼내주려고 네. 어, 일부러 들으라고 한 소린데, 아빠 혼내주려고 네. 음, 입소 제가, 동의한다.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자기도 좀 정신 차리고 살겠지, 이런 마음에 제가 그때 당장보다는 산후풍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 음, 일단 실수했네요. 이건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녹취된지는 몰랐어요, 저는. 음, 녹취된지 알았다면 그런 말 안 했을 건데, 녹취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녹취는 뭐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한 거고
당장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본 마음도 아니고 네,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신고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니고 사인도 안 한 건데 그걸 뭐 녹취 하나만 했다고 그게 다 통과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진술은 번복도 될 수 있는 거고 워낙 그 상황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일단 실수는 했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진짜 진심으로 아이를 분리시키고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뜻은 아니니까 본심이 네.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은 그때 음, 데려가지 말라고도 안 했겠죠. 못 데려가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네, 당시에 그 박준범 주임이라는 분도 그 사실은 다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고 있는 애기를 데려간 것도 맞고, 음, 제가 애기를 데려가지 말라는 것도 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별, 전화로만 통화했을 땐 그렇지 실제로 데려가려고 그럴 때 박준범 주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아이 네, 뭐 그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뭐 그 네, 상황을 좀 파악해서 데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했죠. 네, 네. 그리고 데려가지 말라니까, 음, 데려가지 말라 한다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이제 박준범 그러- 주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다 녹음이 돼 있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얘기했던 것을 뒤늦게 네, 번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하게 데려간 거고 그거를 경찰에 부모 동의 없이 데려간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명확하게 인권 침해 상황 그리고 아버존이 부모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강제로 납치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진짜 미치도록 화나는 건요. 이제 아버존에서 뭐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를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 놓고서는 보육시설에 2개월 만에 2년도 아니고 불과 2개월 만에 아기가 그렇게 이마며 눈이며 다 멍이 들어 있는 거 보고 아니 아기가 다쳤거나 뭐 사고가 있었으면은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러면 다쳤다. 아이 받은 사진 있잖아요. 네, 다친 사진, 네, 얼굴이나 눈에 멍이 든 거, 네, 그 사진 좀 선명한 사진이죠? 네, 누가 봐도 멍이에요. 예, 누가 좋습니다. 봐도 멍인 사진이라, 알겠습니다. 이것이 명확하니까 자기들이 네, 뭐 그런 걸 명확하게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잘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고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니까 네, 저들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도 져서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네. 부분을 너무나 속상한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증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태성이랑 예, 찾아올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네, 감히 말하는데 대포님을 제가 전남 강주에서 음, 서울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음, 찾아뵈서 음, 진짜 막말로 저기 뭐 살이라도 음, 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음. 애기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은. 일단은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도와드리는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권 침해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요 내용을 알고 자료를 제가 받고 확인한 후에 그쪽에 비꼬을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을 해서 네, 담당자랑 통화해보고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하고 네, 우리 부모한테 안 돌려질 경우에는 당신들이 위법한 상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할 것이고 이것이 어쨌든 시청에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청도 한번 연락을 해보고 해야 될 거니까요. 어쨌든 어머니 힘을 내시고요. 네.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힘을 네, 써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찾아올 수 있도록 명백하게 친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